네, 안녕하세요. 이종훈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디오션 CC에 와 있습니다. 아내에게 골프 레슨 해주기라는 컨셉으로 요즘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내에서 제 와이프한테 레슨을 해주는 이런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필드에서 필드 레슨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와이프를 위해서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투어 프로 공태현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같이 쳐줘야지.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KPG구나.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KPGA 역사상 이런 텐션과 이런 긍정적인 모습은 없었다. 프로 공태현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이거 제가 오늘 골프 레슨을 우리가 배울 게 아니라 예능감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네네. 그런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궁금증? 이 투어 프로는 과연 어떻게 칠까, 필드에서. 그리고 투어 프로의 레슨이 좀 상당히 고가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과연 어떤 질이 다르길래 고가이며 또 어떤 것이 좀 다를까,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풀어뒀던 것과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그런 것 좀 오늘 방송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친지 이제 10개월 차밖에 안 돼서 10개월 차. 좀 오늘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을 얘기하고 말았어요. 저는 워낙에 네. 좀 침착한 편이라서 이게 좀 텐션이 좀 부족해요. 저도 상당히 진지하고 침착하고 낯가리고 아주 그냥 소심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아, 네. 제가 한번 자신감을 한번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젊은 피니까 한번 그럼 어떻게 자신감, 우리 인트로 멘트 한번?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PGA 필드 레슨을 해볼 건데 샷적인 부분, 아니 기술적인 부분 그게 아니에요. 프로들은 필드에서 한 샷 한 샷 하고 나면 후회를 안 합니다. 후회를 안 하는 방법. 네, 오늘 예고편이고 네. 자, 오늘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잔디밭 위에 올라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필드 레슨 어떤 구호를 외쳐야 되나, 어떻게 무한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잠깐만요. 못해. 소심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저는 아직도 빨개졌어. 나 얼굴 빨개졌어. 빨개졌어. 나 아직도 카메라 보면 숙취가? 아니, 저 카메라 보면 아직도 울렁증이 좀 있어서.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필드로 가볼까요?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자, 이종훈의 2프로 골프 공프로와 함께 가시죠. 고. 자, 우리 디오션 웨스트 코스 첫 번째 홀입니다. 상쾌하네요. 예. 첫 홀은 항상 긴장되는 거는 너무나 프로나 똑같죠. 너무나 아마추어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 투어 프로님께서는 네. 첫 홀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가짐.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고요. 네. 왜 중요한지 제가 풀어서 설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네. 사실 오늘의 골프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어떠한 샷을 할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일본 홀에서부터 내가 너무 뭔가를 잘 해야겠다, 좋은 샷을 해야겠다, 1번부터 잘 쳐야겠다, 공을 살려야겠다, 많은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막상 내가 해야 할 샷, 내가 구사해야 될 퍼포먼스 이런 거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망만 하게 돼요. 나 오늘 첫 홀부터 망했어. 오늘 어떡하지?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일단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몸을 어떻게 푸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아마추어 분들과 함께 동반 라운드를 하다 보면 스트레칭을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냥 카트에 딱 앉아 있다가 치실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첫 홀은 우리가 일파만파라는 게 있다 보니까 죽어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솔직히 프로들은 첫 홀 티샷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스트레칭 개념이 부상 방지 위험도 있지만 웜업, 몸을 일단 그쵸 따뜻하게 해줘야 맞습니다. 우리가 좀 스윙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보통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스트레칭 하시나요? 저는 몸의 가동 범위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가동 범위. 몸의 가동 범위, 팔, 다리 이런 스트레칭도 다 있겠지만 네. 어쨌든 클럽을 들고 네. 스윙을 하면서 몸을 푸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예. 빈스윙으로. 네, 빈스윙으로 몸을 푸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버스윙을 좀 해줍니다. 저는. 오버스윙요. 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실제로 지금 몸이 뻐근한데 네.
일부러 오버스윙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뒤로 쭉. 아마 이쪽 큰 근육들을 최대한 좀 늘려주는 느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도 보시면 샷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오로지 몸 푸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음. 몸을 최대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때 오. 이때 중요한 건 스윙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늘리는 거에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휘두를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일부러. 예. 네. 좀 뭔가 와 우두둑 뭐 뼈소리가 나고 뭐 뼈마디가 부러지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나요? 나 뚝소리 났어.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좀 한 이거 되게 다음에 점차 이 스트레칭에 속도를 주는 거예요. 점차. 하나, 둘 느리게 했다가 가다 보면 이제 점차 속도를 내면서 슬슬 가동 범위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연습 스윙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의 스윙 크기까지 이제.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보통 한 어느 정도 하십니까? 한 10번 정도는 하는 것 10번 같아요. 정도? 네, 네네. 그 정도의 시간은 첫 홀에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좋아요. 이렇게 몸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풀었다라고 하면, 자, 첫 티샷 상당히 떨리는 순간인데, 네. 자, 이제 파4입니다. 네, 파퍼에서 여기서는 네. 가장 중요한 건 셋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셋업요. 네. 공을 살리는 게 정말 중요하기는 하겠죠. 당연히 첫 홀인데 첫 홀부터 기분이 나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코스의 끝과 코스의 끝을 찾습니다. 좌측 끝과 우측 끝을 찾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본인이 볼이 떨어질 지점으로부터 코스의 끝과 코스의 끝을 생각을 해서 끝과 끝의 가운데로 셋업을 해요. 셋업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내 샷이 약간 슬라이스의 구질이다 아니면 뭐 훅의 구질이다 뭐 페이드 드로우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조금씩의 에임이 변화되는 것은 있는데 최대한 코스를 넓게 활용을 해야 몸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1번홀부터. 그러고 나서 치는 방법보다는 그 셋업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서는 거를 좀 더 중요시하고 네. 공을 친다. 네. 그렇다면 첫 홀엔 스윙 파워는 한 파워는 어느 한 정도? 80% 정도. 80%. 네, 연습장에서 몸 풀듯이 네네네. 80% 정도로 엉덩이 힘만 살짝 딱 주고 팍 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거는 치는 걸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한번 우리 첫 홀 시작을 하면서 네네. 가면서 우리 네. 그린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코스의 끝과 끝이라고 하면 왼쪽 카트 드로와 우측에 보이는 뭐 백말두 거리목이 코스의 끝과 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앙 정도가 아마 그린 우측에 있는 저 라이트 정도가 저의 가운데라서 저는 구질이 페이드 구질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에 공이 떨어질 수 있게 왼쪽에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핀을 보겠죠. 그래서 셋업을 할 때 내가 글로 쳐야지가 아닌 정확한 목표를 집었으면 정확한 셋업 하는 데만 집중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께서 필드에서 에이밍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공에다가 이렇게 볼 라인으로 라인을 그리죠. 이 라인을 활용해서 에이밍을 잡아보시면 훨씬 손쉽게 필드에서 방향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필드에서 볼 라인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이에요. 그린과 티박스. 자, 이렇게 볼 라인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 보신다면 손쉽게 에이밍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과를 생각 안 하고 과정을 생각 안 하고요. 셋업에만 확실히 신경을 써준 다음에 한번 보시고 나서 셋업 오케이, 셋업 확실하게 섰어. 그런 다음에 80% 힘으로 오늘의 컨디션을 점검을 하는 거죠. 샷. 샷. 이렇게 그냥 툭 치다 보면 정말 일본 홀의 부담감이라는 건 사라지고 이렇게 과정을 반복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냥 자연스럽게 샷을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잘 봤습니다. 저 오. 티샷. 네. 우리 이제 가볼게요. 레드티 갑시다. 구질이 어떤 구질이세요? 보통? 저는 거의 이럴 때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와이파이. 와이파이 하면 그냥 가운데를 봐라. 네. 광대역은 그냥 가운데를 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핀보다 살짝 왼쪽을 봐야 된다라는 게 딱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뒤에서
이 공을 보시고 이 공에서 핀보다 좌측을 정확하게 짚어서 셋업을 한번 해보실게요. 핀보다 살짝 좌측. 핀보다 살짝 좌측. 네. 그러면 좋습니다. 거의 뒤에서 연습 한번 하시고. 이 정도? 네. 네. 굿샷. 샤. 오. 완전.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저쪽 봤나? 아니요, 잘 아니. 부르세요. 그래요? 와이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운데를 잘 부르요. 와이파이기 때문에 네, 넓어요. 왼쪽으로 가도 살고 오른쪽으로 가서 살고. 아, 근데 이게 있었네. 네. 그런데 어쨌든간 중요한 건 지금 스윙하시는데 몸이 잘 풀린 것 같지 않으세요? 저쪽에 잘 풀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세컨 100m 지점까지 우리가 왔거든요. 네. 100m 평소에 몇 치죠? 저 한 8번 이렇게 보는데 8번. 네. 첫 홀 세컨샷이고 지금 핀 위치가 보면 앞핀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홀이라는 거는 아까 티샷 때도 그랬지만 안전한 공략을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리에 딱 맞게 치는 게 좋을까요? 그린의 넓은 쪽으로 안전하게 온 그린 시키는 한 클럽을 더 잡는 선택이 유리할까요? 더 잡아야겠죠. 그렇겠죠. 어떠한 라이가 있든 되게 좋은 라이가 있든 안 좋은 라이가 있든 내가 생각하는 거리보다 한 클럽을 더 잡아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샷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네. 지금 8번보다 7번이 낫겠네. 네. 어. 자, 나쁘지 않아요. 왼쪽. 올라. 그래도 괜찮아요. 네, 나이스. 괜찮아. 오르막이 확실히 좀 세네요. 확실히 그 첫 홀이라서 딱 맞는 거 잡았으면 또 오히려 또 큰 실수가 나왔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공프로님 지금 네. 공 위치로 가서 한번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공프로님 샷도 지금 90m 지점에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소 잡는 클럽보다 맞습니다. 네, 여유 있게 잡아주는 건 당연한고요. 네네네. 심지어 이렇게 약간의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스윙을 풀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90m 하면은 지금 58도 웨지를 100m를 보는데 네네. 58도로조차 잡지 않습니다. 아, 52도. 120m 가는 52도 클럽을 선택을 할게요. 거의 두 클럽 이상. 네. 네. 왜 그러냐면 저 또한 일본 홀에 한 클럽을 더 잡을 뿐더러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한 클럽을 더 잡아주는 부드러운 스윙으로 안전한 공략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샷. 하이퍼 나이스. 그렇습니다. 네. 핀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요. 네. 핀의 좌측, 그린의 중앙 정도를 공략을 했고요. 넓은 곳을 지금 노리신 거죠? 그린 상태가 어떤지도 네, 모르는 맞습니다. 상태니까. 네. 네네네. 저는 사실 이 골프장을 오늘 처음 와보는데 네네네. 그린의 스피드도 모르고 네. 경사도 모르고 네. 그런데 그린 미스를 했을 경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넓은 쪽으로 맞습니다. 여유 있는 클럽을 잡고. 맞습니다. 네네네. 어머. 일단 아니야. 탈출. 네네네. 힘내. 지금 막 긴장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어 가신 거니까. 그래. 네네. 첫 털이니까. 맞아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제가 두 클럽 이상 여유 있는 선택을 했는데도 크게 벗어나질 않았죠. 네, 이 정도면 뭐 7, 8m 정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7, 8m를 남기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러냐? 그린에 올라오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홀에서 그린 스피드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7, 8m 정도 되는 거리에 그린 스피드를 어느 정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당연히 발자국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봤을 때 약간 내리막 슬라이스 라인이다 라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실수라는 게 첫 홀인데도 불구하고 넣으려고 그 거리감을 딱 맞추려고 퍼팅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직이 되어 있고 힘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거리감 미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첫 홀부터 5번째 홀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공을 직접 굴린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저기까지. 네, 네네. 손으로 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손으로 굴린다. 손으로 굴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퍼터를 잡고서도 내가 공을 목적지까지 굴려준다라는 느낌의 스트로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첫 털 딱 굴려보고 스피드가 느리구나, 오늘 물기가 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퍼터를 했는데 짧았어. 왜 이렇게 짧아, 안 굴려, 막 이러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 퍼트 할 때 때려버리죠 또. 맞아요. 네. 근데 이 결과는 네. 우리에게 정말 약이 되는 결과예요. 앞으로 18홀 끝날 때까지. 맞습니다. 네네네. 첫 홀의 이 파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넣으려고 치는 게 아닌 스피드를 파악하는 퍼터를 했을 때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다음 홀부터는 정확하게 경사에 맞춰서 홀에다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습 그린에서 아무리 연습을 한다 해도 연습 그린 사람들이 많이 밟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 그린과는 스피드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첫 홀에서 정말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어떻게 한번 굴려볼까요? 한번 굴려보실까요? 네. 저 오, 거리감 나쁘지 않았어요. 네, 라인을 조금 라인을, 덜 네. 봤지만 거리감은 딱 좋았는데요. 네. 어. 그래서 오늘 내가 느끼는 거리감은 그대로 믿고 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정보에 들어온 거예요. 네, 마무리. 마무리? 네. 이거. 제일 중요해. 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좋아요. 저보다 나으신데요? 다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웨스트 2번 홀에 왔습니다. 여기가 디오션 CC의 시그니처 홀이에요. 진짜. 네, 지금 뒤에. 운무가 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봤을 때 포토존까지. 그러니까 들어 누우면 되나요? 네. 근데 프로님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이 홀이요. 상당히 까다로운 홀이에요. 진짜요? 저기 해저드 초입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프로님 티샷으로 했을 때 드라이버로는 무조건 해저드가 들어간 상황이고 세컨 250m가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략을 해야 돼. 너무 짧게 치면 또 세컨이 세컨이 많이 남아요. 까다롭네. 네, 까다롭습니다. 여성분들도 어려워하고 일반 아마추어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는 그냥 지금 공략하기 티샷 공략하기 어렵진 않죠. 네, 티샷 공략하기에는 그냥 네. 무난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홀로 오면서 오늘 포커스를 어떤 거에서 맞춰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골프장에서 첫 홀, 두 번째, 세 홀 지났을 때 세컨샷을 했을 때 어디로 떨궈야 내가 퍼팅을 할 때 좀 더 쉬울 것인가. 맞아요. 그걸 생각하고 세컨샷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핀만 보이면 핀을 갖다 그냥 공략해서 꽂으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렇죠? 핀만 보면 핀만 보고 쓰라고. 그쵸, 그쵸. 예. 하지만 우리 프로들은 세컨샷을 할 때 전체적인 경사도를 보죠. 맞죠? 맞아요. 완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떨어뜨렸을 때 퍼터가 더 안전할까 예측을 해요. 그게 설령 빗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세컨에서 한번 보여주실 건데 일단 우리 티샷부터 두 분 하시고 우리 세컨 가서 대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클럽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첫 번 홀이라 네. 조금 클럽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 있는 클럽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유틸리티 큰 클럽을 들고는 왔는데 지금 우드를 부드럽게 쳐도 좋을 것 같거든요. 막상 쓰니까 세컨에 약간 부담 느껴지시죠? 샷. 스팅어 페이드. 아우. 그냥 부드럽게 치는 게 어우. 너무 야, 빠질 뻔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한 20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두 번째 홀 티샷인데 조언은 아까 첫 홀처럼 똑같이? 네, 똑같이. 80%. 와이파이니까 가운데 보고. 아이고. 자, 괜찮아요. 전혀 상관. 오. 나이스. 자, 오, 제 공 옆으로. 오. 저보다 멀리 가셨는데요? 방송을 아는데요? 아우. 대박인가? 가실게요. 자, 프로님. 여기서 보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왼쪽이 지금 경사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그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낮아지는 형태라고 판단이 돼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처음 가는 골프장이면 일단 전체적인 능선을 보고 공략을 하는데 제가 이 골프장 처음 왔다고 하면 왼쪽을 좀 공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맞아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도 거의 똑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제가 160m 정도 핀까지 남은 거리가 나왔는데 네. 일반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롱아이언 아니면 유틸리티 이런 클럽을 잡으실 거란 말이죠. 그쵸. 런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걸 감안해서 높은 곳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딱 능선이 이렇게 네네. 지금 왼쪽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핀 공략보다는 그냥 안전한 언덕을 보고 공략을 저도 네네네.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네. 160m를 네. 이제 8번 아이언을 공략을 하지만 한 클럽을 더 잡는 7번 아이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바람은 또 훅바람이 또 불어주니까 핀보다 살짝 좌측으로 해서 부드럽게 샷을 한번 구사를 해보겠습니다. 아우 샷. 바람이 좀 훅바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네. 우리가 아까 봤던 왼쪽 경사면 쪽에 떨궜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네.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흐르는 라인은 아닌데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공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들은 스핀량이 많다 보니까 또 그쵸. 제자리에 섰던 그쵸, 그쵸. 경향도 있어서 아마추어 분들의 스핀량이라으면 또 흘렀을 수도 있는. 완전 흘러졌죠. 네, 네. 네. 네, 이거 스핀이 이렇게 많으면 스핀량이나 거리 미스도 엄청 많이 나요. 이런 거 닦는 팁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한번 엎어가지고 한번 쓸어주면 장난 아니죠. 네, 약간의 물기가 잔디는 항상 있으니까요. 나이스. 나이스 어프로치. 괜찮아요. 나이스 어프로치. 네. 지금 여기까지 다 와보니까 우리가 멀리서 봤던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흐르는 라인 같았지만 여기 오니까 그닥 많이 흐르진 않는데, 생각보다 많지 네.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략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맞죠. 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그림이 빨랐다면 좀 내려갔을 거예요. 네. 어쨌든 내리막 경사가 좀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홀입니다. 여기서도 퍼팅 마찬가지로? 네, 아까 똑같이. 일본 홀에서 네. 정보를 좀 어느 정도 얻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감안하고 네네. 그 정보를 토대로 퍼팅을 하면 됩니다. 아,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오, 나이스 파. 오, 엄청 세게 맞았거든요. 네. 많이 안 가네요. 사실 전 치고 나서 그림이 넘어갈 줄 알았어요. 한번 해봐. 그럼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파. 자, 저기까지 굴린다는 아까 그 배운 학습 그대로. 오, 내리막인데. 여기는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거의.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요. 퍼팅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머리 올릴 때부터 딴 거 안 해서 퍼터만 해줬습니다. 웨스트 코스 4번 홀, 우리 그 가오리 홀이라 불리는 홀 왔습니다. 짧은 파5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투혼이 가능한데, 왜 가오리 홀인 줄 아세요, 공프로님? 왜요? 저기 저 벙커부터 좁아지는 홀. 아, 그 그래서 모양이? 이제 네, 가오리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가오리 홀인데, 자, 저기까지만 보내면 160이면 투혼이 가능한 오. 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 티샷 강하게 공략을 하는데, 양쪽 다 일단은 해줘도 돼요. 그래서 벌타가 하나라고 생각해서 무리한 샷을 하다가 결국엔 뭐 트리플, 양파가 많이 나오는 홀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 홀에서 절대 드라이버 치진 않고요. 벙커 에리어 선까지가 딱 200m인데 저는 항상 여기서 잘라갑니다. 뭐 투혼을 노리지 않고 잘라서 안전하게 3온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 곰프로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딱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 약간 공격적으로 쳐보고 싶은 욕구가 진짜 막 샘솟는. 그죠? 사실 네. 저희가 이제 공격적으로 치기 때문에 공치거든요. 이게 좀 억눌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너무 들어요. 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티샷 실수를 해서 스코어를 읽잖아요. 네.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요. 그쵸, 그쵸.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요. 앞으로의 14홀을 웃으면서 치기 위해 저는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우리 그럼 곰프로님께서 이번 홀은, 자, 드라이버로 공격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결과와 네. 우리가 안전하게 잘라갔을 때 결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와우, 샷.
와, 딱 그 지점에 갔어요. 나 레슨 받고 싶다. 갖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자, 와, 됐다, 돌았다. 돌았다. 자, 지금 개미허리 부근에 떨어지긴 했는데요. 우리 가서 결과물 한번 보시죠. 아. 네네네. 전 진짜 잘 쳤거든요. 자, 이렇게 와서 봤는데 역시나 드라이버 티샷은 아쉽게도 해저드. 야, 진짜 잘 쳤거든요. 예, 정말 잘 치셨는데 딱 와서 보니까 완전 좁죠. 아, 예. 아,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근데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 아이언으로 잘라왔는데 200m만 보인다고 와서 쳤어요. 맞아요. 200m만 친다고 와서 보니까 세컨이 200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투혼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프로님 상황이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갔을 때와 아까 공격적으로 갔을 때 비교를 하는 거니까 네. 우리 한번 또 안전하게 한번 공략해보고 네. 그다음 세컨 또 이어가 볼게요. 샷! 우와. 우와. 오! 우와. 이러면 좀 짧네요. 그린 앞에. 아깝다. 공이 말길 자. 알아듣나? 말기 알아듣나? 샷! 우와. 아. 대박. 넘기기 바빴어요. 와. 넘기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공략을 했을 때는 네.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투혼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해저드에 페널티 구에 빠졌을 때는 네. 좀 뭔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온그린을 시도하는 상황. 온도 못 시켜 지금 네.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잘라가면 유리하다. 너무 유리해요. 너무 네. 유리해요. 그 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내서 패가 망신되는 약간 도박과 같은 느낌이랄까? 네. 여러분들 도박은 금물이에요. 금물입니다. 네. 자, 이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왔는데 네. 부담감을 안고 이제 세이브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샷을 쳤는데요. 네. 어프로치 상황도 까다로운 상황에 지금 놓였습니다. 이게 한 번 위기가 이렇게 오니까 네. 계속되는 위기가 오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이 샷을 최대한 좀 집중해서 붙여야 되는데 야 이거 붙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나이스 터치. 우와. 야 이렇게 했는데도 와, 많이 지금 퍼트를 넣기에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많이 굴러. 드라이브만 안 잡았어도 드라이브 안 잡았어 진짜. 지금 드라이브만 안 잡았어도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파. 우와. 나이스 파. 위기 그래도 위기 야, 이거는 정말 우와. 퍼터로 막은 거예요. 퍼터로 막은 거예요. 네, 진짜 퍼터로 막은 이건 거예요. 누가 봐도 복이었는데 네네네네. 아, 자, 그럼 멋있다. 우리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와. 나이스 어프로치. 그럼 이제 저게 버디 찬스라서 네네네. 뭐 안 들어가도 파. 안 들어가도 네네네. 파잖아요. 너무 부담이 없죠. 너무 즐거워. 좀 전에는 안 들어가면 보기. 아깝다. 자 아깝습니다. 버디가 안 들어갔지만 네. 버디가 안 들어갔지만 쉽게 그냥 홀아웃파가 된다라는 거. 네. 이게 아. 너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네. 큰 차이죠. 그 이게 압박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 압박감. 네. 네. 그냥 안전하게 치니까 아쉽다 하고 끝나는데 공격적으로 쳤을 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네. 정말 스트레스. 여기서 어프로치 할 때조차 엄청난 집중력과 그 긴장감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죽겠어요. 네. 잘 봤습니다. 와. 네. 스코어는 똑같이 8을 기록했지만 이거는 프로기 때문에 사실 그쵸, 그쵸. 네, 이런 네. 스코어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자, 같은 스코어지만, 네. 마음 놓을 게 아니라, 볼 하나 잊어버렸어요. 맞아 볼 하나 잃어버렸어요. 아까워, 지금. 야 지금 너무 아깝거든요. 셋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리스크를 따지면 네. 안전한 게 훨씬 낫다. 너무 낫다. 네. 다음으로 가시죠. 네. 맞습니다. 와, 멋있다. 계속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린 주변 벙커에서 또 다른 팁이 있을지 한번 완전 여쭤보도록 있죠. 하겠습니다. 네. 항상 공개되지 않은 꿀팁들이 다 있습니다. 페어웨이 벙커 말고 그린 사이드 벙커는 당연히 발을 확실하게 묻어줘야 돼. 이건 뭐냐면
뒷땅을 치겠다라는 소리예요. 발을 묶고 내려가겠다는 건 뒷땅을 쳐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여기서 뒷땅을 딱 치게 되면 그냥 철푸덕공이 나와요. 철푸덕공. 대부분 아마추어. 근데 뭐 그러면 바운스로 모래를 타격을 해라, 뭐 페이스를 많이 열어서 쳐라 라고 하는데 초보자분들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내가 별다른 손목 놀림이나 다른 별다른 노력 없이 알아서 바운스로 맞아가는 샷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립 방법에서 나옵니다. 그립 방법. 네. 그냥 배워의 벙커에서 치는 거는 그냥 샷처럼 치지만 그린사이드 벙커에서는 완전 다른 샷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립을 잡았을 때의 뭐 쇼썸 아니면 내추럴한 그립이 있는데 여기서 엄지를 엄청나게 길게 내줄 거예요. 롱서브요. 완전 롱썸으로 엄지 첩 네. 한번 해주시고 그립을 잡으신 다음에 그러면 상당히 손목이 90도로 꺾어진 듯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느낌. 지금 그런 식으로 손목이 네. 아예 죽어지는 네네네. 네,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고 거기다 오른손을 살짝 덮어줄 겁니다. 위로 덮어요. 완전 덮어줄 완전 거예요. 덮어. 이렇게 되면 팔로우 스루가 어떤 식이 되냐면 내 헤드 페이스가 아무리 손목이 롤링이 되어도 페이스가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보게 되겠죠? 네, 오른손을 완전하게 덮었을 때는 임팩트를 했을 때 오른손을 덮어주면 페이스가 내 자신을 계속 보게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손을 상당히 엄지를 내밀어주고 오른손을 덮어줬기 때문에 알아서 페이스가 더 많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를 하고 나서 페이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리딩 에지로 임팩트가 될 수가 없어요. 리딩 에지로 임팩트가 가하게 되면 클럽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바운스로 공이 알아서 맞아가기 때문에 약간 보트 탄다는 느낌. 야, 물수제비가 모래에서 형성이 된다? 그런 느낌으로 공이 맞아 나갈 거예요. 자, 그립의 모습을 엄지를 완벽하게 내밀어 주시고 오른손은 완전 덮어주는데 빠져나가네. 보시다시피 어때요? 정말 많이 덮었죠.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야, 이건 아닌데 할 정도로 오른손을 많이 덮은 모습으로 보이실 거예요.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잡고 이렇게 쳐보면 임팩트 소리가 어때요? 모래 폭발력. 착! 네. 이 뭔가 바운스로 맞아 나가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뭔가 소리가 퍽 아니고 박히는 소리가 아니라. 네, 박히는 소리가 아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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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경쾌한 소리 나오니까 와, 저 사람 소리만 들어도 벙커를 너무 잘한다 라는 속아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있다. 그렇지. 이 되었어요? 오. 나이스 탈출. 우와. 근데 왼쪽에 그렇게 있어도 공이 뜨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리딩 에지가 이렇게 박아지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그냥 쓸고 그냥 가서 쓸려진다는 거죠. 쓸고 네. 가서 그래서 쓸려지기 때문에 이걸 굳이 공을 걷어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세요. 대박. 이해되셨죠? 네. 나 한번 따라해볼까? 나 한 번 더 해볼게. 잠깐만. 나 한 번만 해보고. 진짜.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나 한 번 더. 이렇게 잡고. 지금 여러분들은 덮어. 아주 평화가 가득한 부부의 모습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이런 느낌. 그냥 뒤에가 맞아도 상관없어요. 네네네, 이런 아무리 느낌. 뒤에가 맞아도. 이렇게 주변으로 왔는데요. 이 왼발 내리막 경사지에서 하는 이 방법이.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히게 또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거. 무슨 클럽을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 일상이요. 여기서는요, 공이 띄워야 될까요? 굴려야 될까요? 당연히 굴려야 굴려야죠. 되겠죠. 네. 그래서 셋업을 할 때 무슨 클럽을 들어도 상관없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웨지를 잡아볼게요. 웨지를 클럽을 최대한 짧게 잡아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짧게 잡아주신 다음에 볼 위치는 지금 중요하진 않아요. 볼 위치는 굳이 제가 언급을 하자면 오른발 쪽이 맞습니다. 오른발 쪽이. 오른발이라면 여기 앞쪽이겠죠. 공이 굴러가는 걸 일단 상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굴러가도 이렇게 굴러가겠다 라는 걸 상상을 한 다음에 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셋업을 했을 때 제가 그냥 왼발 한 발로 서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왼발 한 발로. 그러면 아마 클럽을 그냥 부드럽게 움직이기가 되게 편할 거예요. 되게 편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발 한 발로 서 있어 보실래요? 이러면 중심이 벌써 어때요? 너무 힘들죠. 왼발 한 발로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뒷발을 이렇게 한번 해보셔보세요. 네, 그렇게 해도 스윙이 더 클럽을 다루기가 엄청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때는 저는 그냥 뒷발을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힐을 살짝 들어서 토로만 한 다음에 그냥 가볍게 클럽을 툭 떨어뜨립니다.
이러면 오. 상당히 와. 클럽을 다루는 속도가 느려져요. 클럽을 다루는 속도가. 힐을 든다라는 것은 지면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임팩을 안 줄. 주는 게 아닌 그냥 네, 네, 네. 지나가는 데 지나갈 수 있어가지고 있게. 그리고 토우 터치를 하는 토우 거죠. 터치. 네, 토우 네. 터치. 그래서 웨지를 잡든 피칭을 잡든 피칭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오른발 들어줘 그냥 툭 지나가는 거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갖다 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빨리 해보고 싶다. 어떤 클럽이든 상관없어. 어떤 아무거나 클럽이든 그렇게.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어떤 클럽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클럽을 다루는 헤드가 속도가 빨라질래야 빨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죠? 대충 맞춰보세요. 그렇죠. 대충 맞추시는 거예요. 아, 저게 지금 저기 저기 스프링클러에 이게- 걸렸는데. 네네네. 오.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볼이 오. 쉽게 뛰죠 오히려. 야 이거 진짜 어떠세요? 오. 그냥 어떠세요? 오. 공 맞는 공 느낌이. 가서 한 개 더 갖고 오. 와요. 뛰어가서. 공 맞는 느낌. 나 지금 이거 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 빨리. 아 이걸 풀면 안 될 것 아니 같아. 이럴 때는 부려먹지. 그렇지. 여러분들은 부부의 세계 3회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워서 그렇죠. 세워서 그 다음에 상체 숙이지 말고 그냥 들어서 툭. 톡. 그렇죠. 바로 오. 그거예요. 오. 너무 쉽지 않아요?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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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가실게요. 와. 대박. 이런 어. 느낌. 한번 해봐 어. 이제. 내가 공 주워다 줄게 이제. 아니, 아니, 나는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야 두 번 해봐. 이거 느낌 할수록 재밌어. 그렇지 여기 못 한다. 이런 느낌. 상관없어요. 이런 이렇게 느낌. 이런 터치에 나도 상관없어요. 오 오케이. 결과는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이죠. 네. 비스. 전반 마지막 콜. 이 홀도 아까 가오리홀처럼 무리를 했다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난 홀이에요. 네, 큰일 그래서 우리가 우드로 이제 끊어서 왔는데 아마추어 분들 우드 정말 다루기 어려워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드가 생명이잖아요. 네. 비거리가 안 나기 때문에 세컨에서 무조건 우드를 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공프로님께서 그 투어 뛰실 때 네. 비거리 1위? 네, 그죠? 그죠. 네. 장타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장타력이 있으신 분은 우드를 어떤 방법으로 치는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의 상급자, 프로, 고수분들 이런 분들이 우드 치는 방법 좀 다르고요. 초보자분들이 우드를 다루는 방법도 좀 달라요. 초보자분들한테 뭐 쓰러 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정말 최악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나는 왼손으로- 스트로치라고 한 적 없어. 이걸 아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우드는 쓸려 맞는 채입니다. 쓸려 맞는 채이기 때문에 뒷땅을 치셔야 돼요. 뒷땅을 치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말이냐면 자, 공 포지션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하나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보통 이 긴 우드를 초보자분들이 다루기 위해서 공을 치러 가요. 무조건 페이스 열러 맞고요. 그리고 땅이 안 찍어지니까 쪼로의 샷이 탑핑성의 샷이 거의 100% 나옵니다. 맞아요. 이해하시죠? 예, 제일 거의 많아요. 그런 공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앞전에 이 우드는 쓸려 맞는 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다? 뒤에 떨어져도 디봇이 나는 게 아니고 쓸려 맞는다라는 거예요. 쓸려서. 채가 이렇게 득 멈추는 게 아닌 쓸려 맞아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 정말 스윙을 하셔야지 공을 맞추러 가시면 안 됩니다. 땅에다가 스윙을 하는 소리는 뭐냐면 왼쪽 어깨가 그냥 이런 식으로 머물러져 있어야 돼요. 스윙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방법은 네. 초급자분들을 위한 그렇죠. 말씀이죠? 초보자분들이에요. 네. 완벽한 초보자분들. 네네네. 네, 고수분들은 달라요.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그래서 셋업을 해서 굳이 막 힘을 막 이렇게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서서. 힘이 없는 상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거. 굳이 이걸 막 이렇게 띄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약간 팔이 늘어뜨려져 있는 상태에서 채를 잡고 그냥 뒷땅 편안하게 뒷땅을 쳐도 오. 뒷땅이 나지 않잖아요. 분명 뒷땅을 쳤는데 뒷땅이 안 나고 공이 쓸려 맞거든요. 이런 임팩트가 나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 이게 지금 헤드 면이 네, 넓다 보니까 네네. 이 면이 떨어지면 디봇이 나기보다는 그냥 쓸려 간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뒷땅을 쳐야 되고 뒤 포지션에 고체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힘이 들어가는 건 좀 많이 빠지실 거예요. 뒤에 그냥 땅을 툭 떨어뜨리고 발을 떼주고 그 뒤에 이제 스윙을 지나가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뒷땅이 맞는데 공이 같이 맞아 나가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저희 같은 상급자 위주로 네. 봤을 때는 좀 네.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이 상급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의 직진성이에요. 공의 직진성. 클럽이 헤드가 공에 딱 맞고 나서 어느 정도
일자로 좀 빠져나가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 앞이 길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 길어져야 네네. 돼. 근데 맞고 나서 그렇죠. 음. 클럽이 바로 올라가는 거는 거리를 멀리 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셋업을 할 때 이 우드는 초보자분들이랑은 다르게 왼손에 힘을 주고 약간 왼손 포지션을 올려주셔야 돼요. 왼손을. 약간 왼손 포지션에 올려주시면 헤드 페이스가 약간 닫아진다라는 느낌이 나실 수도 있어요. 약간 토우 다운이 되면서. 토 다운이 되죠. 네, 토우 다운이 돼요. 토우 다운이 된다는 건 뭐 있어요? 내가 임팩트를 했을 때 헤드 전환이 좀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열려서 맞는 공이 나오면 안 되는 게 상급자 분들이라 임팩트를 했을 때 공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많으려면 약간 토우 다운으로 셋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의 힘을 기존에 하는 것보다 좀 많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머리의 높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헤드업은 금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헤드업은 해도 돼요. 근데 높이가 똑같아요. 아, 높이. 척추각기 여기. 네, 머리의 높이만, 내가 헤드업 해도 돼. 오케이, 해도 되는데 머리의 높이만 유지하자 네. 하시면 훨씬 더 공이 깔끔하게 맞아 나갈 거라는 겁니다. 자, 토우 다운, 머리의 높이 유지한다. 높이 유지한다. 오. 높이만 유지한다. 높이만. 그러면 맞는 임팩트 자체가 네네네. 달라진다는 거예요. 임팩 소리도 다르고요. 네, 임팩트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일단 그럼 아까처럼 그 쓸려 맞게끔 하는 게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 그렇죠. 이렇게 조금 변환을 하는 게 좀 맞습니다. 필요하겠네요. 네. 네네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헤드업을 해도 된다. 음.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네. 아마추어 분들은 상급자여도 일단 네. 유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공만 끝까지 쳐다보고 있다가는 당겨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쵸, 그럼요. 그쵸, 그쵸. 이렇게 네네네네. 그리고 더 덤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을 끝까지 주시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줘야 왼쪽도 잘 열리고 맞습니다. 공 앞을 좀 길게 뺄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 헤드 업다 위아래 움직이는 것은 그렇죠, 안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맞습니다. 헤드 롤은 상관없는데 상관없어요. 롤은 상관없는데 네. 이 위 업다운이 없게끔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팩트예요. 근데 업다운이 생긴다라는 건 임팩트 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높낮이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클럽이 진입되는 각도 자체가 네. 머리 높낮이 네. 머리 유지해서, 높이 유지. 네. 셋업만 해놓고 머리 높이 유지. 오케이, 굿샷. 오, 깔끔했어. 잘 친다. 요. 클럽 좀 센데, 오, 잘 치신다. 그렇죠. 오, 떴어. 와! 지금 어땠어요? 이해되셨죠?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야, 그 두 가지. 진짜 낮추고 뒤를 쳐준다. 웃긴다니까요, 이게. 이게 되네. 그 낮추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살짝. 왜 남편을 봐? 아니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뭐라 했냐면, 골프와 운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린으로 가시죠 이제. 야, 완전 대박. 자, 우리 전반 마지막 코 이제 그린에 와 있는데요. 네. 자, 이제 그린 리딩하는 법을 우리 아마추어분들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 경사를 예, 이용하고. 그래서 캐디분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캐디분 틀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럴 때는 막 캐디 탓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뭐 본인이 스트로크 해야 되고 본인이 라이를 봐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어 프로는 과연 그린을 리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파악하는지. 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팁이 있어요. 예. 이거 이번에도. 제가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홀을 향해서 왼쪽 얼마나 높은 것 같으세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두 컵? 평상시에 라이브 볼 때도 이런 식으로 보시죠. 얼마나 많이 봐야 되냐. 그쵸. 그죠? 어. 얼마나 많이 봐야 되냐라고 접근을 하면 많이 못 봐요. 정확한 경사를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공을 근데 홀에 똑바로 쳤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흘러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또 그렇게 보면 또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멈춰 있을 것 같으세요? 공? 이렇게 가면 좀 약간 이쪽 좀 많이 휘를 것 같지 않아요? 두 컵보다는. 그런가? 자, 봐보세요. 어. 내가 공을 홀에 똑바로 쳤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이 얼마나 흐를 건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면은 느낌이 와요. 한 이 정도에 그 흐를 정도. 것 같다 오. 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을 왼쪽을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보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보게 될 많이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이 얼마나 높지라고만 보게 되면 적게 봐지게 돼요.
그냥 경사가 어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봐버리면 그 본연의 공이 흐르는 길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높고 낮음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앉아서 앉아서 봐보면 던졌어. 홀에 똑바로 그냥 쳤다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이 흐를까. 쭉. 그럼 우측으로 어느 정도 흐르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아, 그만큼 그 정도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이해되셨나요? 처음보다 많이네 확실히. 그러면 내가 스트로크를 하는 세기에 따라 가지고 경사를 거기서 더 보고 덜 보고 그리고 붙여야 된다 뭐 과감하게 쳐야 된다 하는 거에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덜 보고 많이 보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수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흐를 것을 예측해서 그만큼을 왼쪽을 보게 되면 내가 라인을 크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시야가 넓어진다는 그럼요. 그 말이 맞죠? 맞습니다. 네, 그게 맞죠. 네네네. 마지막 한번 와서 쳐보실까요? 네네. 네, 라인 여기 보고. 공 있으니까. 응. 좀 셌죠? 아 셌는데. 셌는데도. 오. 셌는데도. 셌는데. 그죠? 아. 내가 본 것보다. 아, 네, 좀 거리감만 약하고. 신경 써보세요. 네. 왜냐 라인과 방향은 공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 공에 다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아 거리감만 한번 보시고 거리감 그럼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어우 음.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거리를 내가 발로 셌어야 되는데 발로 못 셌네. 그걸 발로 못 한 발, 샜네. 두 발, 세 발. 아, 대박. 네. 저 후반 라인 가야 되니까 네. 네,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이스 파. 후반 네. 가보시죠. 저는 드로우샷을 칠 때는 일단 티박스를 상당히 좀 왼쪽에 좀 많이 두고 칩니다. 우측으로 밀려도 죽지 않을 정도로 에이밍을 좀 오른쪽으로 좀 해주는 편인데 오 굿샷. 여기에 루틴을 하나 더 넣어볼게요. 네. 어우 샷. 일단은 스탠스를 서놓고 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오픈하는 편이거든요. 자, 는 발을 억지로 열진 않아요. 아 열진 않으시고요. 네. 네. 어우.